2024년 7월 9일 경제뉴스. 심상찮은 집값. 이번 주 부동산 대책. 6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가 2달 연속 5천 건을 돌파하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중 부동산 안정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에는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면서 서민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5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집값 상승 우려가 커졌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준비 중입니다. 사우디툴은 신형 전기차 부품 계약. 국내 자동차 부품 기업 신형이 사우디아라비아 첫 전기차 브랜드 시어와 4천억 원 규모의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신형은 다음 달 킹압둘라 경제도시에 공장을 착공해 2026년 10월부터 양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계약으로 신형은 3개 차종에 1,437억 원, 5개 차종에 4,971억 원 규모의 부품을 공급하게 됩니다. 시어는 사우디 국부펀드와 대만 폭스콘의 합작 법인으로 연간 50만 대의 전기차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극우 집권 저지했지만 마크롱, 좌파와 불안한 동거. 프랑스 총선 결과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이 제1당에 올랐습니다. 극우 국민연합은 3위로 밀려나고 마크롱 대통령의 법력권은 2위를 차지했습니다. NFP는 전체 하원 의석 577석 중 182석을 차지했으며 마크롱 대통령의 법력권은 168석을 얻었습니다. NFP의 대표 장리크 멜랑숑은 차기 총리로 내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마크롱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좌파와 중도 연합의 불안한 동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열대 한반도 견딜 품종 급한데. 유전자 규제 탓 제자리 걸음. 기후 변화로 인한 평균 기온 상승에 대응할 품종 개발이 시급하지만 유전자 변형 기술에 대한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고온에도 견딜 수 있는 사과 품종 만홍을 개발했지만 유전자 변형 기술 활용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 국내 유전자 형질 전환 기술은 규제로 인해 연구가 제한적입니다. 정부는 유전자 변형 연구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를 통해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품종 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석열 남북한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 잘 판단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은 명백히 국제사회의 민폐라며 러시아 측이 결국 남북한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인지 잘 판단하기 바란다고 러시아를 향해 분명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로이터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유럽의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군사경제협력 문제를 신중히 판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일본 필리핀 상호파병협정 대만 인도는 유사시 포위 훈련. 일본과 필리핀이 상호 접근 협정에 서명하며 유사시 병력을 파견하고 장비를 간편하게 반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일본은 호주, 영국과도 비슷한 협정을 맺었으며 프랑스와도 체결을 논의 중입니다. 이번 협정으로 일본 자위대와 필리핀군은 합동훈련과 재난구호 활동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필리핀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수입품 10% 관세 소득세 폐지. 벌써 트럼플레이션 공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의 경제 공약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 부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기, 소득세 폐지 등 과감한 정책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약들은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키거나 노동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한 연준의 역할 축소와 법인세 인하 등을 제안하며 경제정책의 대격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아바스부터 영국 신임 총리 연쇄 전화. 가자지구 휴전 촉구. 키어 스타머 영국 신임 총리가 취임 직후 적극적인 외교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 각각 전화통화를 하고 가자지구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스타머 총리는 가자 전쟁의 휴전과 인도적 지원 확대를 강조하며 두 국가가 독립적으로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충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신중한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주담대 금리 또 하락. 39개월 만에 2.8%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9개월 만에 2.8%대로 하락하며 가계대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정기예금 금리는 3%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담대 금리 인하는 차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지만 금융당국에게는 가계대출 증가를 관리해야 하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금융채 금리 하락으로 인해 대출 금리를 인상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금리 인하 꿈꿀 때는 KDI, 고금리의 내수 회복 발목. 한국개발연구원이 고금리가 내수 회복을 저해하고 있다며 금리 인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KDI는 내수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금리 인하가 시급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은행은 11일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수 부진을 해결하기 위한 금리 인하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하락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반등 와중에 삼성 발목 잡는 노조.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창사 이래 첫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노조는 임금 인상, 초과 이익 성과급 기준 개선, 유급 휴가 약속 이행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15일부터 2차 총파업을 예고하며 생산 차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노조와의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며 파업 장기화 시 회사와 노동자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대차 GBC 55층 계획 철회. 연내 변경안 다시 제출 기로. 현대자동차그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55층 건립 계획을 철회하고 연내 새로운 설계 변경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현대차와 서울시는 공공기업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협의에 나섰으며 현대차는 서울시와의 절차에 맞춰 설계 변경안을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고 GBC 건설을 순조롭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효성중공업, 노르웨이서 초고압 변압기 3,300억 수주. 효성중공업이 노르웨이 전력시장에서 총 3,300억 원 규모의 초고압 변압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효성중공업은 노르웨이 신재생에너지 전력망 확충과 노후 설비 교체를 지원하게 됩니다. 공급은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번 수주로 효성중공업은 노르웨이 초고압 변압기 시장 점유율 80%를 달성하게 됩니다. 이번 대형 수주로 효성중공업의 유럽 진출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전기차 수요 부진 한파에 LG엔솔 영업이익 반토막. LG에너지솔루션이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7.6% 감소한 1,95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와 리튬 등 원자재 가격 하락이 주요 원인입니다. 그러나 북미 시장 회복과 에너지 저장 장치 매출 증가로 하반기 실적 개선이 기대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GM과의 합작 공장에서 본격적인 배터리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며 르노아의 전기차용 배터리 공급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현대차 임금 협상 6년 연속 무분규 잠정 타결. 현대자동차 노사가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지급 등을 포함한 임금 협상에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노조는 12일 투표를 통해 합의안을 가결시키면 6년 연속 무분규로 임금 협상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양측은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선 등을 논의하기로 했으며 이번 협상 타결로 그룹 전체 파업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현대차는 올해 9월 글로벌 누적 판매 1억대 달성을 기념해 추가 격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HD한국조선 5천억 수주 석유가스 운반선 내척. HD현대의 조선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이 총 4,925억 원 규모의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과 초대형 가스 운반선 내척을 수주했습니다. VLGC는 HD현대중공업에서, PC선은 HD현대 미포에서 각각 건조해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번 수주로 HD한국조선해양은 올해 총 122척, 129억 5천만 달러 상당의 선박을 수주하게 되었습니다. 강달러의 깜짝 실적 기대 커지는 수출주. 삼성전자가 10조 원대의 2분기 영업이익을 발표하면서 강달러 효과로 인해 수출 기업들의 실적 개선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조선 업종은 메모리칩 가격 상승과 비용 감소 효과로 영업이익 추정치가 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조선사업부의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주식과 채권 평가 이익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달러값 상승으로 수출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냉동김밥 수출 사조대림 하락. 사조대림이 미국으로 냉동김밥을 수출하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사조대림 주가는 올해 들어 2배 이상 상승했으며 8일에는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사조대림은 참치김밥, 유부우엉김밥, 버섯 잡채김밥 등 3종의 냉동김밥을 매달 72,000줄씩 수출할 계획입니다. 냉동김밥을 포함한 쌀 가공식품의 상반기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1.4% 증가했습니다. 사조대림은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급지 가자 40대, 아파트 매매 가세.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40대 매수 비중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5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 중 4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31.7%로 30대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40대 매수세가 강한 이유는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탄탄하고 고가 아파트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서울 강남, 송파, 강동구에서 40대 매수 비중이 크게 증가했으며 상향 이동을 하려는 수요가 많아졌습니다. 정부, 미복귀 전공의의 퇴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철회. 정부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사직 전공의가 하반기 다른 수련병원에서 근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수련 특례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하고 있지만 전공의들은 요지부동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